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원투나인 시리즈 미니 브리프케이스를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떤 것을 쓸지 한번 공유를 해드릴 건데, 뭐 도안이라든지 장식 이런 거는 그 전 영상에서 참고를 해보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안 드릴게요. 가죽이랑 보강 이런 거를 그냥 간단히 말씀드려 볼 건데, 가죽은 제가 이런 살짝 아이보리 느낌의 소가죽을 가져왔습니다. 이 표면에는 악어 무늬로 이렇게 찍혀 있기 때문에 보통 크로크 엠보라고들 많이 불리우는 소가죽이고요. 기본적으로 눌러서 찍었기 때문에 조금 힘이 있는 편이고, 이제 뒤집기는 조금 아쉬운 그런 가죽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좀 박스박스한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조금 힘이 있는 가죽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안감으로 쓸 가죽 같은 경우는 이런 조금 진한 베이지 톤의 소가죽이고, 이거는 좀 소프트한 가죽이에요. 이것 같은 경우는 두께가 한 0.8 정도 될 거고요. 이 겉면이 되는 가죽 같은 경우는 한 1.3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강 같은 경우는 제가 0.8짜리 LB를 써보려고 합니다. 다른 보강을 써도 되긴 하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박시한 형태를 주기 위해서 이 힘이 있는 LB를 써보려고 해요. 그러면 우선 재단을 해볼 거라서 이것들을 치워볼게요. 보통 이런 무늬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그 무늬의 방향이나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렇게 악어 모양의 엠보가 찍혀 있는 가죽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 쪽을 최대한 맞춰주시는 게 양쪽이 밸런스 있고 조금 더 예뻐 보이거든요. 그러면 제 도안에서 이 가운데 십자 패턴을 만들어서 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 가운데에 맞춰서 그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맞춰서 그리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로스가 많을 수밖에 없는 가죽이고요. 이 특유의 무늬를 얻지만 가죽을 쓰는 양이 좀 많아지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특히 이제 요 가운데 전면부에 해당하는 이 앞판이랑 뒷판 이런 거는 가운데 최대한 맞춰주시고, 밑판도 얼추 맞춰보는데 옆판은 굳이 맞출 필요가 없죠. 그래서 나중에 이쪽에서 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탭으로 만들 그런 거나 아니면 핸들 이런 것들은 여기서 나중에 잘라서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뭐 스트랩도 마찬가지니까. 그러면 제가 어차피 여기서는 얼추 나와야 되니까 여기를 좀 일자로 길게 잘라 놓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에 맞추어서 은펜으로 전부 다 그려줄 거고요. 그린 다음에 재단을 할 겁니다. 이건 앞판인데, 이 앞판의 위쪽은 살짝 곡선인데, 저는 이 위쪽은 이 곡선대로 먼저 자르는 게 아니라 한 3에서 4mm 정도 조금 남겨놓고 재단할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잘라야 될 것보다 조금 여분을 남겨두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나중에 보강 붙이고 이 안감까지 붙인 다음에 이 곡선을 한꺼번에 잘라낼 생각이라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판의 무늬는 굳이 이쪽 배 쪽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 방향으로 하는 것보단 그래도 이 방향을 쓰려고 합니다. 이게 무늬로 치면 이 배 쪽의 가운데가 아니라 이 옆구리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겉판 기준으로 이제 굵직한 메인판들, 앞판, 뒷판, 뭐 옆판, 밑판 이런 것만 재단을 해놨고요. 나중에 조금 작은 거나 핸들이나 이런 거는 남은 거 가지고 따로 재단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감도 마저 똑같이 재단을 할 건데, 여기서 약간 포인트는 뭐냐면 앞판과 뒷판 쪽은 정 사이즈로 재단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옆판과 밑판 같은 경우는 조금 크게 재단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휘어붙이면 그 길이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옆판으로 치면 이 길이 기준으로 좌우로 조금씩 더 크게 재단을 할 거고요. 이 밑판 같은 경우도 이 짧은 길이, 이 길이 기준,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휘어붙일 거라서 이 길이 기준으로 이쪽으로 조금 더 길게, 여기도 조금 더 길게 재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옆판과 밑판은
이 안감을 재단할 때 그 부분만큼 조금 큰 가 패턴처럼 자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앞판과 뒷판도 똑같이 재단하시면 되는데, 특히 이 앞판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재단했던 것처럼 이 상단 곡선 부위는 조금 더 여분을 두고 재단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재단을 해보셔요. 이렇게 안감도 재단을 해봤는데, 우선 제가 모서리 부분에 라운드 부분을 아직 재단은 안 했고요. 우선 앞판부터 체크를 해보면 앞판이 이렇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곡선 부분, 이 위쪽 부분은 둘 다 여유가 있게끔 재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됐고, 뒷판 뭐 뚜껑이랑 앞판까지 다 들어가는 거는 정 사이즈인데 아직 곡선은 안 했고요. 두 장은 얘랑 같은 사이즈가 되게끔 재단이 되어 있습니다. 거 단 하나씩이죠. 그리고 옆판도 보면 겉판은 이것과 정 사이즈로 똑같은데, 이렇게 안쪽 것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이 가로 부분, 이 짧은 길이 쪽이 조금 더 길게 재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판도 마찬가지죠. 이쪽 84mm로 해서 해놓은 쪽이 안감이 조금 더 길게끔 재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강을 마저 재단을 해볼게요. 보강은 기본적으로 조금씩 작게 재단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전부 다 한번 그려놓고 그것보다 작게 재단할 것을 체크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쭉 그려볼게요. 이렇게 은색 펜으로 전부 다 그려봤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어떻게 작게 재단을 할 거냐면, 기본적인 것은 바느질 라인은 3에서 4mm 정도 안으로 들어오게끔 그린다가 베이스가 되고요. 그것보다 더 들어오게 만드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으니 그것을 고려한다입니다. 그래서 이 뒷판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면, 뒷판은 기본적으로 이 가장자리가 전부 다 3에서 4mm, 뭐 5mm 정도까지는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작게 그리시는 거죠. 이 은색으로 이미 그려놓은 게 아웃라인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작게끔, 지금 이렇게 남는 거 보이시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그려버릴 거고요. 그리고 이 꺾이는 부위에서 한 번 더 이 길이로 쳤을 때 조금 더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작게 할 겁니다. 그러면 기준점으로 제가 이것을 이렇게 작게 한번 그릴 거고요. 이 반대편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쪽을 그리기 전에 여기는 3에서 4mm보다 이 가운데 쪽에서 조금 더 줄어들게끔 그릴 거기 때문에 높이를 3에서 4가 아니라 조금 더 얼추 한 10mm 정도, 이 중간에서 꺾이면서 줄어드는 그 길이까지 고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쪽은 조금 더 여유 있게 그렇게 그릴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 U자 모양은 이제 3에서 4mm 정도, 그 정도 작게 되어 있고, 이쪽 같은 경우는 얼추 한 10mm 정도, 그 정도 작게 줄어들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 안쪽에 그려놓은 선을 기준으로 재단을 하면 될 거고요. 옆판 같은 경우는, 이걸 제가 이쪽으로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옆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았을 때, 그냥 이대로 보여드릴게요. 옆판은 이쪽이 위쪽이거든요. 이쪽. 그러면 위쪽 같은 경우는 바느질 라인만큼 조금 작게 그린다고 보시면 되고, 이쪽 부분에 이렇게 접히는 쪽, 곡선이 들어가 있는 쪽이 아래쪽인데 여기는 10mm만큼, 그리고 이 양쪽 옆도 10mm만큼 작게 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게, 여기도 제가 이만큼 작게 했으니까 10mm만큼 작게, 꺾이는 부위라서 이렇게 작게 그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 10, 10, 10, 그리고 이 위쪽에 해당되는 부분은 한 3에서 4mm 정도 작게, 그래서 이 안쪽 것을 재단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옆판은 두 개이기 때문에 이 하나를 재단한 다음에 이 옆에다가 똑같이 하나 더 그려서 재단을 하시면 두 개가 똑같이 나오겠죠. 그리고 앞판 같은 경우도 이걸로 보여드리면 사방이 조금씩 작다고 보시면 돼요. 심플하죠. 특히 곡선이나 이런 거 할 때 내가 작게 재단하려면 이렇게
한 번 더 그려주셔도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바느질 라인만큼 작게, 바느질 라인보다 작거나 그것보다 조금 더 한 1~2mm 좀 작게 재단을 하시면 가장자리 쪽이 두껍지 않게 보강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조금씩 작게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밑판 같은 경우도 자 보시면 이 짧은 쪽, 양쪽의 짧은 쪽 같은 경우는 3에서 4mm 정도 작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긴 쪽 같은 경우는 10mm, 10mm 들어오게끔 재단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보강이 들어가는 거죠. 이것들을 마저 재단을 해버리시면 되고요. 보통 LB 같은 경우는 로터리 커터 쓸 필요 없이 그냥 커터칼로 재단을 하셔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쓱쓱 재단하시면 됩니다. 가끔 이러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야, 눈대중으로 하면은 그게 4에서 5mm 조금씩 차이는 어떻게 하냐 라고 하는데, 보통 뭐 4에서 5mm 뭐 그 사이 왔다 갔다 하면 만들고 나면 그리 크게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워낙에 익숙하던 터라 이렇게 대충 재단을 했다고 보시면 좋고요. 조금 더 정교하게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자로 재서 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리고 이런 곡선은 어떻게 자르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냥 칼을 대고 길게 잡은 다음에 내 몸을 뒤로 가면서 내 손은 그대로 유지하고 따라서 천천히 재단하시면 됩니다. 가죽도 비슷하게 재단하셔도 되는데, 가죽 같은 경우는 밀릴 수도 있으니까 칼이 날카로운 상태여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굳이 칼을 쓸 필요가 없어서 가위로 라운드를 마저 잘라줍니다. 이렇게 보강까지 재단을 굵직한 것들을 다 해놨고요. 우선은 하기 쉬운 앞판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라운드가 조금씩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먼저 깔끔히 재단을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보강을 먼저 붙일 건데, 그 전에 저는 제 거 각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강을 붙일 건데, 이 위쪽은 제가 여유를 조금 두고 했기 때문에 이 뒤쪽에 이 보강이 붙을 위치는 이 아래쪽에 기준으로 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붙이기 전에 이게 어디쯤 올 건지 대충 한번 그려 놓으시면 훨씬 작업하시기가 쉬워요. 이렇게 하고 가장자리만 본딩해서 붙일 겁니다. 그러면 이 안쪽에 가장자리만 본딩해서 붙는다고 치면 이만큼인데, 어차피 이쪽도 할 거기 때문에 이 가죽 같은 경우는 조금 넓게 본딩을 할 거예요. 보강이 붙을 것 플러스 나중에 안감이 붙을 것까지 고려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보강 같은 경우에 앞뒤를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휘어져 있는 쪽을 했던 거라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나중에 붙이고 나면 그 모양대로 아마 펴지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바깥쪽이 이렇게 볼륨감이 있으면 조금 더 붙이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이렇게 붙는다고 보면 이쪽에 본딩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안쪽에 그려놓은 위치에 그대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정도 힘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장식을 부착을 할 건데, 장식 위치도 제가 그때 도안을 만들면서 정해놨죠. 두고, 이거는 목공용 끌인데 갈아서 만들었습니다. 뒤까지 뚫리게끔. 하고
여기서 확실히 눌러서 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안감을 붙이기 전에 이것을 한번 이렇게 가려줄 겁니다. 같은 LB 0.8짜리인데 이 가장자리를 약간 길면서 얇게 PR을 한 다음에 붙여줄 거예요. 가장자리가 이렇게 날아가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스무스하게 끝이 두께가 거의 없을 정도로 PR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사이즈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서 저 장식이 덮일 정도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것을 가장자리만 본딩해서 붙여버릴 거라서 대충 붙을 위치를 표시를 해주시고, 이렇게 덮이게끔 고정만 시켜주셔도 돼요. 전체에 본딩하지 않는 이유는 요철을 최대한 감추기 위함이라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감을 대도 이 요철이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지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 안감도 가장자리만 본딩해서 붙여버리면 됩니다. 이것도 보시면 이게 위쪽이기 때문에 조금 넓게 본딩을 했고요. 이제 맞추어서 붙이시는 거죠. 이것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에 되는 라운드를 잘라놨는데 이거는 안 잘라놨습니다. 그냥 붙여놓고 재단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맞추어서 붙여주시면 되고요. 설령 길이 차이가 나더라도 안감이 튀어나오게끔 붙여버리면 겉감을 기준으로 잘라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쪽을 먼저 맞춰버릴게요. 엣지코트 잘 바르는 방법에 대해서 막 이제 물어보시는데, 어찌되었든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쪽 단면이 최대한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게 엣지코트를 잘하는 비법 첫 번째입니다. 단면이 깔끔하면 엣지코트를 칠하기가 훨씬 수월해요. 많이 칠할 필요도 없고. 네, 이렇게 해버리고 이쪽은 튀어나온 안감만큼 제가 가위로 재단할 거고요. 겉 가죽을 기준으로 잘라버리시면 됩니다. 아까 보강을 재단하는 것처럼 내 팔이 고정이 된 상태로 내 몸을 뒤로 하면서 천천히 재단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은색이 없어지게끔 잡고, 칼이 충분히 날카로운 상태여야 내가 힘을 많이 안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잘라버리시면 단면이 깔끔히 나옵니다. 그러면 앞판은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고, 뒤쪽에 보시면 요철이 크게 티가 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앞판은 완성이 되었고, 이 위쪽은 구멍을 뚫어서 먼저 바느질을 해줄 겁니다. 그런데 양쪽에 이렇게 어차피 세로로 구멍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멍을 하나씩 빼고 이 안쪽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크리처 선을 긋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 가죽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써봤는데 생각보다 열로 이렇게 인두기처럼 지지는 그런 느낌에는 이 표면이 조금씩 녹아서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크리처 선이 그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뚫어볼 겁니다. 그러면 구멍을 뚫어볼 건데, 이렇게 해서 이 위쪽만 먼저 뚫을 거고 양쪽에 구멍을 하나씩 빼고 뚫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쪽부터 맞춰서 한다고 하면 이 가장자리 여기서부터 바로 뚫는 게 아니라 하나 빼서 이렇게
그리고 크리저 선이 그어져 있는 것처럼 바깥쪽에서 한 1에서 1.5mm 정도 들어와서 뚫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곡선이 5개짜리로 하면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씩 걸쳐서 이렇게 뚫어 보겠습니다.